새벽 4시 지수는 수산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전등을 비추며 광어의 눈알을 살폈습니다. 상인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줌마, 새벽부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골라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어머님 퇴원 기념이라서요. 상인은 혀를 찼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고 가장 싱싱한 광어 2마리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고 새우, 전복, 낙지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시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비닐봉지 5개가 지수의 양손에 가득 들렸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버스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장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칼을 꺼내든 지수는 광어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지수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해온 결과였습니다.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숙이 좋아하는 반찬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보며 하나씩 체크해가며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가 가늘게 채 썰리고 냄비에서는 사골 육수가 뽀얗게 끓어올랐습니다. 지수는 가스레인지 5개의 불구멍을 모두 켜고 동시에 여러 요리를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고 다른 쪽에서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였습니다. 지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앞치마로 닦으며 불 앞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접시까지 완성하고 나니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지수는 12개의 접시를 거실 테이블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광어회, 전복찜, 낙지볶음,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전 4가지까지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접시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배치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11시 박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들어오세요. 박정숙은 거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박정숙은 지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진호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신가 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가 그릇을 더 꺼냈습니다. 오후 1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혜란이 하이힐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란은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가 만든 거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혜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은 가상한데 어머니가 드실지 모르겠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물잔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친척들이 몇 명 더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숙이 안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박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박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박정숙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박정숙이 국그릇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입맛이 없어, 치워. 국그릇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수의 손목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삼키고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휴지를 집어 지수에게 던졌습니다. 빨리 닦아. 지수는 휴지로 손목을 닦으며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친척이 박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박정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성은 무슨, 맨날 대충대충 해.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에 손목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혔지만 가슴속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숙은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현관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손님들은 지수를 힐끗 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남은 음식들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박정숙은 안방에서 낡은 가계부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정숙이 가계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가계부 장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5년 동안 네가 쓴 돈이 이렇게 많아?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가계부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생활비 쓴 내역을 기록한. 박정숙이 지수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돈을 빼돌렸지. 진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라는 팔짱을 끼고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 없어요. 영수증이 다 있어요. 박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증이고 뭐고, 넌 믿을 수가 없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들을 모아 안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지수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문틈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안방 안에서 진호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혜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수익자만 어머니로 바꾸면 돼. 진호가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서류는 지수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지수가 푼돈을 모아 가입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호가 깜짝 놀라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혜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호가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수는 뒤로 휘청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계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정숙이 안방문을 활짝 열고 나오며 고함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지수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보험을 왜 마음대로 바꿔요? 박정숙이 지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보험, 이 집에서 네가 번 돈이 뭐가 있어? 지수가 박정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정숙은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박정숙은 지수를 복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수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현관 옆에 놓인 헌 옷가지 보따리를 집어 박정숙은 아파트 복도로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복도 바닥에 떨어지며 옷가지 몇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해.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지수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나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수는 복도에 던져진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휘몰아쳤습니다. 지수는 얇은 외투를 여미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따리 끈을 묶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지수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오빠가 받았습니다. 지수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수야.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 매형한테 돈 빌린 거 알지? 지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빠, 나갈 데가 없어.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 구실 못할 거면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ATM기로 달려간 지수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수는 3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수는 ATM기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수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밤 11시 지수는 인근 찜질방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장료 10,000원입니다. 지수는 보따리를 풀어 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세어보니 3,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찜질방 구석 계단에 앉아 지수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종년 테마로 살아, 이 집에서. 지수는 파일을 멈추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파일을 분류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 지수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폐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점원이 내준 삼각김밥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켜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박정숙, 진호, 혜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복수라고 적고 다시 지웠습니다. 대신 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혼 재판 첫 기일을 사흘 앞둔 오후 지수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이력서를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집어든 지수는 자신의 경력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함 아래 5년간의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수는 이력서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작성된 봉투 5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우체국으로 가서 봉투들을 모두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의 휴대폰에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받은 편지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첫 번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채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수는 이메일을 닫고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메일도 세 번째 메일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인력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중년 여성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접수대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찾으러 왔어요. 접수 직원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뭐 할 줄 아세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일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화장품 공장 생산직 있는데 시급 10,000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게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작성하고 내일 아침 7시까지 공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아 빈칸을 채웠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지수는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 여성 노동자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성이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티엔이에요. 지수는 티엔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작업복을 받아 입고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화장품 용기들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용기의 뚜껑을 닫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어 용기를 잡고 뚜껑을 올려놓고 눌러서 닫았습니다. 같은 동작을 1분에 20번씩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티엔이 지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티엔이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손이 부어서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폐기 처분될 화장품 용기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용기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책상 위에 용기들을 놓았습니다. 작은 크림 용기, 에센스 용기, 로션 병이 책상 위에 줄지어 섰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펼치고 성분 배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라마이드라고 적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수는 공장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작업 속도도 빨라졌고 손의 부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티엔이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제 피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티엔의 볼에는 붉은 반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티엔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화장품 써요? 티엔이 가방에서 크림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크림통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료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당분간 쓰지 마요. 제가 다른 거 만들어 줄게요. 티엔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언니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고시원 방에서 작은 크림 용기에 성분을 배합했습니다. 알로에 추출물과 센텔라 추출물을 섞고 보습제를 넣었습니다. 작은 스푼으로 저으며 농도를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완성된 크림을 티엔에게 건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라봐요. 티엔이 크림을 받아들고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티엔의 피부에서 붉은 반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티엔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 조금 섞은 거예요. 티엔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도 돼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엔은 자신의 얼굴과 크림 용기를 함께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고시원 연금술사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며칠 후 티엔의 친구들이 지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크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지수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 크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이 퍼지며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지수는 주말마다 재료를 구입해 작은 용기들을 채웠습니다. 한편 시가에서는 박정숙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헤라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집에 먹을 게 없어. 진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사다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숙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지수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정숙은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보았습니다. 변기 안에는 오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물을 내리려 했지만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이 다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수리 기사 부르세요.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진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빨래를 세탁소로 보냈습니다. 세탁소에서 돌아온 옷들은 모두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세탁소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인이 옷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라이 전용인데 물세탁하셨네요. 진호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망가진 것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보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와서 집안일이나 해.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박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지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숙은 화가 나서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호는 지수가 있는 고시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진호는 고시원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진호는 복도를 따라 지수의 방을 찾았습니다.
진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문 열어.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호가 다시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진호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진호가 지수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지수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진호가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수가 팔을 뿌리치자 진호가 지수를 복도 벽으로 밀쳤습니다. 지수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달려와 진호를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호가 관리인을 밀치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이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폭행했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변보호 신청하시겠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경찰은 진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수는 경찰서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지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지수는 서류에 증거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폭행 영상, 녹음 파일, 보험 서류 도용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3개월 후 지수의 SNS 계정 팔로워 수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시원 연금술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지수가 만든 화장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문받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원료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전국 뷰티 박람회 개최 공고를 보았습니다. 박람회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메모장에 박람회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공장 동료에게 낡은 트럭을 빌렸습니다.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꼭 필요해요. 동료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쓰고 와요. 지수는 트럭을 몰고 고시원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박람회 전날 밤 지수는 자신이 만든 샘플 200개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박스마다 고시원 연금술사 지수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새벽 5시 지수는 트럭에 박스들을 싣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니 입구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트럭에서 내려 박스 하나를 들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지수를 막았습니다. 출입증 있으세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입증은 없는데 제품 홍보하러 왔어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지수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정했습니다. 제발요, 저 이거 팔아야 해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규정이에요. 돌아가세요. 지수는 다시 박스를 들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럭 안에 앉아 지수는 박람회장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들을 꽉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트럭 앞 유리를 때렸습니다. 지수는 트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스를 하나 더 들고 박람회장 옆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지수는 박스를 바닥에 놓고 샘플들을 꺼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샘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료 샘플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은 샘플을 받아들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지수의 옷이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주차장에 블랙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샘플을 들고 세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지수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획안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빗물에 젖으며 주차장 바닥에 널렸습니다.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성분 배합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종이를 들고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지수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남자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히알루론산 3중 배합 구조,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지수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했어요. 남자는 지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우리 회사 신입 공채 지원한 적 있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강승현입니다. 그때 면접관이었어요. 지수는 강승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강승현이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한약재를 활용한 화장품, 그 아이디어 기억나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강승현이 종이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일해요?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공장 생산직이요. 강승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거기서 일해요? 당신 실력이면. 지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요. 강승현이 명함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우리 회사로 오세요. VIP 라운지에서 만나죠.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승현이 차에 타기 전에 다시 말했습니다. 꼭 오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단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함에는 강승현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수는 강승현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지수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강승현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직원이 전화를 걸고 지수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라운지가 나타났습니다. 강승현이 소파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수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 기획안 가져왔어요. 강승현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천연 유래 재생 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승현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제품 사실 제가 5년 전에 기획한 건데요. 강승현이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시누이가 이 기획안으로 공모전 대상을 받았어요. 강승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용했다는 말입니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도 있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에 이메일 내역이 떴습니다. 지수가 이메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작성한 파일이에요. 날짜 보세요. 강승현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시누이가 공모전에 낸 기획안이에요. 두 파일의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강승현이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 병수발 들르라 정신이 없었어요. 강승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제품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시누이 회사 제품이에요. 강승현이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파일 뒷장을 펼쳤습니다. 방부제 배합 비율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세요. 지수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비율로 가면 3개월 안에 변질됩니다. 강승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테스트해 봤어요. 강승현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무팀장 좀 올라오게 해. 5분 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강승현이 여성을 지수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장 박미선입니다. 박미선이 지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승현이 파일을 박미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 검토 좀 해봐요. 박미선이 파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승현이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강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벤처팀장 자리예요. 연봉은? 지수가 강승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연봉은 나중에 받아도 돼요. 강승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대신 법적 대응을 도와주세요. 강승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지수는 강승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강승현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과 최신 장비들이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박미선이 지수의 자리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왔어요. 지수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시누이분이 5년 전에 당신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복제했더군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복제 날짜, 파일 이동 기록 다 나왔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저작권 침해로 갈 수 있어요. 지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승현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성분 전문가로 유튜버들과 협업 프로젝트 어때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강승현이 태블릿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봐요. 태블릿 화면에는 뷰티 유튜버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부터 유튜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5명의 유튜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유튜버들을 만나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제품을 테스트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제품을 사고 싶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지수의 신제품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예약 시작 10분 만에 1만 개가 팔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강승현이 지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대박 났어요.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예약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지수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퇴근하며 로비를 지나가자 진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용서해줘. 지수는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진호가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수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보안팀, 경비원 2명이 달려와 진호를 붙잡았습니다. 진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제발. 경비원들이 진호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호가 휘두른 손이 지수의 팔을 스쳤습니다. 지수의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지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자국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박미선에게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해죄 증거요. 박미선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고소장에 추가할게요. 일주일 후 오후 2시 지수가 기획한 신제품 지수 리커버리 라인이 홈쇼핑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한 제품이에요. 화면에 크림 용기가 클로즈업으로 잡혔습니다. 진행자가 크림을 손등에 발라 보였습니다. 피부에 스며드는 속도 보이시죠?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재고 수량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5만 개가 팔렸습니다. 15분 후에는 8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분이 되자 완판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승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20분 만에 매진이에요. 지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승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업계 최고의 라이징 스타예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지수에게 여러 매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가 정말 좋아요. 지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면적이 얼마예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49평형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할게요.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실물 안 보시고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충분해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지수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빈 공간이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쇼핑백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명품 수트, 블라우스, 구두들이 쇼핑백에서 나왔습니다. 지수는 옷들을 옷장에 하나씩 걸었습니다. 5년 전 박정숙이 던졌던 낡은 보따리 대신 최고급 옷들이 옷장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친정 오빠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화벨이 5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1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나야.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잘 되고 있다며.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오빠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연락처 목록에서 오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친정 오빠가 지수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김지수 팀장 좀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전화를 들어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친오빠인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부르세요. 경비원이 나타나 오빠를 로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빠는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한편 시가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에 멈췄습니다. 화면에 지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감히. 박정숙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박정숙이 진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진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박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5천만 원 당장 갚으래요.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진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박정숙이 진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진호는 맞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호는 지수의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수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비켜요. 진호가 차 문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좀 도와줘. 그때 뒤에서 강승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강승현이 차에서 내려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나가세요. 진호가 강승현을 밀쳤습니다. 강승현이 진호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진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승현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진호를 연행해 갔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선이 지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진호 씨 비상금 계좌 찾았어요. 지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 잔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가압류 신청할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사흘 후 진호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진호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 계좌가 막힌 것을 알았습니다. 진호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제 돈을 못 찾아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호는 은행 밖으로 나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제발 가압류 풀어줘. 지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딸 민지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보았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야. 민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요. 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뭘 보여줄게.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민지 이름으로 보낸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필체 봐. 이거 할머니 글씨야. 민지가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민지한테 보낸 진짜 편지는 이거야. 민지가 두 편지를 비교하며 보았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지수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지가 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수는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지수는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박정숙의 치매 증상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경찰 조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지수는 박미성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판사가 민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민지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살고 싶니? 민지가 지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2주 후 임시 양육자 지정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민지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왔습니다. 민지가 방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민지가 창문으로 달려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강이다. 지수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승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해외 뷰티 컨퍼런스가 열려요. 지수가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승현이 말했습니다. 메인 스피커 자리 하나 비었어요. 지수 씨가 하는 게 어때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강승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국제 컨퍼런스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지수의 제품 개발 과정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샘플을 만들던 모습이 객석 스크린에 떴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수가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강승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승현이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날 저녁 지수의 신제품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우이 헤란이 보안 요원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나도 들어갈 거야. 헤란의 목소리가 행사장 안까지 들렸습니다. 지수가 미리 대기시킨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 2명이 헤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헤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플래시가 헤란을 향해 터졌습니다. 헤란이 소리쳤습니다. 나. 경찰이 헤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강승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지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3개월 후 지수의 브랜드가 올해의 화장품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 초대장이 지수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지수는 초대장을 펼쳐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시상식은 2주 후였습니다.
지수는 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상식 귀빈석 티켓 3장 더 구할 수 있어요.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누구 초대하실 건데요? 지수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이요. 박미선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숙의 집으로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박정숙이 봉투를 뜯어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초대장에는 올해의 화장품 대상 시상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이거 봐. 진호가 초대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지수가 왜 이걸 보낸 거지?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빌려는 거겠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정숙은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시상식 당일 박정숙과 진호는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상식장은 서울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과 진호가 입구로 걸어가자 안내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귀빈석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박정숙과 진호를 안쪽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좌석은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앞줄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좌석 괜찮네.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7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화장품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부문의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후보가 호명되었습니다. 올해의 화장품 대상 후보는 지수 리커버리 라인입니다. 화면에 지수의 제품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박정숙이 진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김지수님입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지수가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객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귀빈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숙이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돌아서서 박정숙을 보았습니다. 박정숙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한 거 알지? 박정숙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지수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지수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간병 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5년간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일지에는 박정숙의 배설물을 치운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수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정숙이 지수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종년 테마로 살라고 이 집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숙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호가 박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숙이 뜨거운 국그릇을 지수의 손목에 엎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수가 비명을 참으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객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견뎌온 5년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객석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정숙은 구석으로 숨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공모전 수상 내역이 떴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시누이가 받은 대상입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지수의 원본 기획안이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작성한 기획안을 제 시누이가 도용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법원 판결문이 떴습니다.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고 시누이의 학위도 취소되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상식장 입구가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 3명이 진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진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진호 맞지? 진호가 뿌리치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이 진호를 둘러쌌습니다. 돈 갚아. 객석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제발 좀 도와줘. 지수는 무대 위에서 차갑게 진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가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외부인 소란 진압하세요.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과 진호를 모두 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승현이 지수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정숙은 홀 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정숙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에서 지수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지수가 트로피를 든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고부 갈등을 이겨낸 여성 CEO였습니다. 지수는 사무실에서 신문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었습니다. 오후 2시 지수는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부 갈등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건립에 10억 원을 기부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강승현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강승현의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승현이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지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공동 경영인 임명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놀라며 강승현을 보았습니다. 강승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공동대표예요. 지수는 서류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시가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찰 시작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입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찰 금액에 5억 원을 적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낙찰 통지서가 지수에게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통지서를 들고 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낙찰됐어요. 박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철거업체 연락 좀 해주세요. 박미선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정말 부수실 건가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장요. 다음 날 철거업체 직원들이 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숙은 짐을 싸서 현관 앞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철거업체 직원이 박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직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박정숙은 짐을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짐을 쌓아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중장비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포크레인이 아파트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실시간 스트리밍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통쾌하다. 잘했어요. 지수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는 반쯤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공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에서 혜란이 체포되었습니다. 혜란은 가방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혜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혜란 씨 맞으시죠? 혜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방해 및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혜란을 쳐다보았습니다.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나 억울해. 김지수가 나를 모함한 거야. 경찰이 혜란을 끌고 출국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뉴스 속보로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수는 민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지수가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레스토랑 매니저가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습니다. 강승현이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손을 들어 강승현을 불렀습니다. 강승현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주가 10% 올랐어요. 지수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할까요? 강승현과 지수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지도 주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배신자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아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부탁드려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민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수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민지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거실, 안방을 다 뒤졌지만 민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민지 방으로 돌아와 책상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쪽지를 움켜쥐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진호가 받았습니다. 뭐?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어디 있어?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민지 데려와. 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싫은데. 지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법원 결정 모르는 거야. 민지 양육권은 내게 있어. 진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이 뭐 어쩌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납치당했어요. 박미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수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지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의 페인트 글씨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는 경찰에게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딸을 데려갔어요. 경찰이 쪽지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전 남편 연락처 알려주세요. 지수가 진호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수배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제보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팽개쳤어요. 담당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세요. 박정숙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며느리가 성공하자마자 저를 쫓아냈어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박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다음 날 오전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성공한 CEO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읽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한 CEO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박정숙의 모자이크 처리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렸어요. 뉴스를 본 시청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회사 앞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후 2시 지수의 회사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CEO 물러나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시위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지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시위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승현이 지수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해명 기자회견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민지 찾는 게 먼저예요. 강승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박미선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수가 돌아서서 박미선을 보았습니다. 박미선이 태블릿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내부 고발 글이 올라왔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지수 리커버리 제조 공정 폭로였습니다. 글 내용에는 제조 공정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이라며 흐릿한 공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글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모르죠.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 지수 리커버리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지수의 브랜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시가보다 30% 떨어졌습니다. 1시간 후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식약처에서 긴급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공장으로 들어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제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매장에 영업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공장 안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약처 직원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영업 못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2주요. 지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승현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수 팀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 전체가 망해요. 강승현이 손을 들어 이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이사들이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늦어요. 강승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수는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사 한 명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주가 봤어요. 반토막 났어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승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48시간만 주세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48시간 후에도 해결 안 되면 사퇴시키는 거예요. 강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승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8시간 시간 벌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현이 물었습니다. 계획 있어요. 지수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영상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제조 라인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인물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란의 전 비서였습니다. 지수는 즉시 박미선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해 주세요. 박미선이 30분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해란의 비서 맞아요. 경쟁사로 이직했더군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느 경쟁사예요? 박미선이 회사 이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지수의 제품과 유사한 신제품을 출시한 회사였습니다. 지수가 박미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란이 경쟁사에서 돈 받은 증거 찾을 수 있어요.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다음 날 오전
박미선이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지수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혜란이 한 남자와 주차장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혜란에게 건넸습니다. 혜란이 봉투를 받아 차 안에 넣었습니다. 지수가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경쟁사 전무예요. 지수는 의자에 기대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어디 있어?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지수가 물었습니다. 얼마?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현금 50억?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혼자 와. 경찰 부르면 민지랑 같이 죽는다.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소 어디야? 진호가 주소를 불렀습니다. 시골 옛집 주소였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딱 48시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위험해져요. 지수는 컴퓨터를 열고 진호의 휴대폰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GPS 신호가 떴습니다. 신호는 진호가 말한 시골 옛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사설 보안팀 섭외해 주세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시골 옛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3시간 후였습니다. 지수는 엑셀을 밟으며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3시간 후 지수는 시골 옛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단층 집은 철거 직전처럼 허름했습니다.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편 숲속에 검은 SUV 한 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설 보안팀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으로 보안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신호 있을 때까지 대기하세요. 보안팀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안방으로 걸어가자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진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돈 가져왔어. 지수가 진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돈은 없어.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진호가 테이블 위에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진호가 칼을 지수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돈 안 가져왔으면 죽는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도박 빚 다 인수했어. 진호가 멈칫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내가 채무 대리인 자격으로 다 갚았어. 진호가 칼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가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내 빚은 내게 있어. 50억. 진호가 서류를 주워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지 보내. 그럼 빚 탕감해 줄게. 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민지는 못 보내. 지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진호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지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진호가 당황해서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지수의 팔을 스쳤습니다. 지수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처 부위를 클로즈업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진호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지수가 휴대폰으로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30초 후 현관문이 열리며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장이 진호를 붙잡았습니다. 진호가 발버둥 쳤지만 보안팀은 진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수가 민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지가 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보안팀장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납치범 현장에서 확보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옛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호가 지수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용서해줘. 지수는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진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지수의 팔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독만 해주세요. 응급구조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수는 민지를 차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지수는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유치장에서 호송되어 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서서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박미선이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상해, 납치, 도박, 재산 은닉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변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진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위자료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의 친권을 영구 박탈한다. 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교정 직원이 진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미선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앵커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고부 갈등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공장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란의 비서가 제조 라인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초고화질 적외선 카메라가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와 결탁한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혜란이 돈 봉투를 받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 CEO 억울했네. 사과해야 한다. 방송이 끝나자 여론이 급반전했습니다. 지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해산했습니다. 경쟁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립니다. 다음 날 경쟁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브랜드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2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재개했습니다. 매장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강승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기관리 완벽했어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혜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혜란은 업무방해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혜란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협박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혜란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혜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혜란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던 지수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수가 마이크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가 식구들과는 완전히 결별합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수는 차에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숙은 아들이 구속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박정숙은 마지막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지수의 회사 건물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살려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경비원이 박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숙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내 며느리 좀 만나게 해줘. 엘리베이터에서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박정숙이 지수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박정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정숙이 지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지수가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퇴거 조치하세요. 경비원 2명이 박정숙을 붙잡았습니다. 박정숙이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지수야, 나 너 키우는 애 잊었어. 지수는 박정숙을 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박정숙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경매로 낙찰받은 시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중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업체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포크레인이 아파트 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팔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실시간 스트리밍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30분 후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잔해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차에 타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브랜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진실 찾기 이벤트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조작 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역시 지수 리커버리. 계속 응원합니다. 브랜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강승현이 지수를 불러 축하했습니다. 완벽한 위기 관리예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들을 믿었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에서 진호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증명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 둘이야. 민지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배신, 절망, 분노, 그리고 승리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지수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새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건물 1층에는 JI-SO 뷰티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수는 개소식 날 아침 일찍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사무실과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강승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수 씨. 지수가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전 10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혼자 서려는 여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창업 자금과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수익금의 20%를 매달 기부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상담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지수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상담실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여성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지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 신청서예요. 여성이 서류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재단은 50명의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 진호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편지 한 통을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가족 편지 왔어요. 진호가 편지를 뜯어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민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새 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지의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진호는 사진을 보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달 첫째 주 지수는 진호에게 민지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학교 운동회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진호는 사진을 받을 때마다 독방 벽을 쳤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교도소 운동 시간에 진호는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지가 자신을 외면하며 떠나갔습니다. 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같은 독방 수감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진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여성 교도소에서는 혜란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작업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혜란이 식탁에서 지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지수는 원래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야. 옆에 앉은 수감자가 눈을 흘겼습니다. 또 시작이네. 다른 수감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란은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수감자들이 혜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혜란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혜란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사람들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혜란은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박정숙이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가 마련한 최하위 시설의 요양원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박정숙은 간병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치매 환자야. 제대로 대접해. 간병인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세요.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간병인은 지수가 고용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24시간 박정숙을 감시했습니다. 박정숙이 꾀병을 부리려 할 때마다 간병인이 기록했습니다. 박정숙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박정숙은 밥상을 보고 투덜댔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2개. 간병인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제공됩니다. 박정숙은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간병인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폭력 행위 보고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박정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못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강승현과 함께 글로벌 뷰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뷰티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수는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K-뷰티의 미래는 투명함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통역사가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순간 브랜드는 무너집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승현이 무대 아래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여러 바이어들이 지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관심 있으세요? 지수가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수는 민지와 함께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2사람은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불쌍해. 지수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2사람은 보호소 직원과 함께 개들을 산책시켰습니다.
민지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데려가도 돼요. 지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입양하자.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요일 오후 지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친정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나야.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도와줄 수 있어.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친정 오빠가 지수의 회사 건물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지수 대표님 오빠라는 분이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일반 지원자와 똑같이 심사하세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실력으로 뽑으세요. 결과적으로 오빠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사팀이 불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오빠는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오빠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승현이 지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승현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지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승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강승현이 손을 들어 지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알겠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가 편해요. 강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좋은 파트너로 남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수는 사랑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6개월 후 지수의 성공 스토리가 영화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사 대표가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사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조건에 포함됩니다. 지수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자립 지원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영화사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액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건 수락하시면 계약하죠. 영화사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영화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전부터 예매율이 치솟았습니다. 지수는 시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지수 공동대표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패를 손으로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다. 지수는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창밖으로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저 퇴근합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대표님.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수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지수는 민지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지수는 민지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지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수가 민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창밖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수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